그리고 무심하게 왼팔을 들고 총을 겨누고 있는 느낌의 그런 구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분위기 좀 있지 않나요? 그 외에도 간단한 공중 액션, 그래도 이게 총을 양손으로 들었다 보니까 약간 메카닉스러운, 로봇스러운 포즈도 한번 취해봤는데 잘 어울리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메가맨 디바이스 버스터돌 건너! 야, 예전에 이제 버스터돌 리뷰를 해달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드디어 한번 해봅니다. 발매는 2024년 1월달에 처음 발매가 됐고요. 5월달에 재판을 했습니다.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59,500원이고요. 엔가로는 5,400엔입니다. 아마 이 버스터돌 시리즈부터였을 거예요. 이 바디랑 전용 파츠랑 이렇게 매뉴얼도 나뉘고 막 그랬던 게 그때쯤부터였을 겁니다. 약간 커스텀에 특화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 포인트적으로 좀 귀엽습니다. 약간 축 처진 강아지 귀 같은 디테일이 있다거나 이런 게 좀 귀엽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베스트하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전에 푸니모후 마오 리뷰했을 때처럼 이제 기본 바디와 커스텀용 파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도 총 3장 들어가 있고요. 기본 전체 공식 사진 같은 게 들어있는 매뉴얼과 머시니카 블록2 M 사이즈 바디를 만드는 기본 소체 매뉴얼, 그리고 버스터돌 건너를 만드는 매뉴얼. 매뉴얼에 보면은 뭐 소체 모드, 코스튬 모드, 라이트 아머 모드, 풀 아머 모드에서 4가지 모드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해요.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일단 구성 살펴봐야겠죠. 먼저 정크 아닌 정크들, 럼너에 보면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조인트들이 이것저것 많이 남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F 럼너에도 조금씩 있죠. 요것도 이제 이 아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3mm 조인트들이고요. 호환용 목관절도 여전히 들어가 있다던가 이제 여분의 어깨 관절이 또 남네요. 자, 먼저 메가미 디바이스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액션 베이스입니다. 이제 클리어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3mm 조인트를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탠드 구성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구멍이 여기저기 다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 소체입니다. 전에 리뷰했었던 푸니모후 마오 같은 경우는 S 사이즈, 스몰 사이즈였잖아요. 이번엔 M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베이직한 그런 사이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는 없고 기본 목관절이라든가 바디, 그리고 뭐 컬러링, 뭐 가만 보면 이제 복부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꽤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뒤쪽도 봤을 때 스탠드랑 연결할 수 있는 3mm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도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메가맨 디바이스 스타일,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하지만 조립 방식 자체는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좀 간편하게 바뀌었다 할까? 그리고 거기 사용할 교체용 손들입니다. 편손이 한 세트 들어있고요. 무장손이 한 세트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체에는 주먹손을 사용해 놨었죠. 그리고 푸니모후 마오 때도 그랬지만은 요 소체에는 이렇게 아예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발판을 하나 줍니다. 정확히는 발 클립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예 발에다 끼워가지고 발을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끼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 선택 조립으로 진짜 발가락 디테일이 들어있는 파츠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커스텀용 빈 얼굴도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버스터돌 때쯤부터였나요? 이게 눈 데칼이나 이런 게 별매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좋겠죠. 이제 나머지가 버스터돌 건너용 파츠들인데 사실상 다 외장 또는 이제 교체용 파츠. 교체용 파츠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머 관련 파츠가 엄청 많아요. 일단 라이트 아머에 사용할 다리 아머입니다. 뭐 이렇게 패널 라인도 이것저것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3mm 구멍도 있고요. 앞쪽에도 3mm 구멍이 있고요. 3mm 구멍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라이트 아머 위에 덧씌울 풀아머 다리 파츠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일단 라이트 아머로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에 풀아머가 씌워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안쪽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아머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얀 부분 역시 풀아머 쪽 역시 패널 라인 이것저것 있고요. 물론 3mm 구멍들, 옆에도 앞에도 3mm 구멍들.
그리고 디테일 파츠로는 이런 파이프 디테일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아머용 팔 아머입니다. 이쪽은 손목 쪽이 강화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손목에 클리어로 된 링 파츠, 겉에 검은 색깔의 아머를 씌우는 방식. 이쪽 역시 풀아머용 아머가 있겠죠. 짜잔! 여기에 이렇게 씌워지는 방식의 풀아머 파츠입니다. 다리랑 동일하게 3mm 구멍이 엄청 많죠.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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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 해서 총 6개의 3mm 구멍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팔과 허벅지에 쓰일 풀아머 파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팔 사이에 링 끼우는 거랑 허벅지 사이에 링 끼우는 거, 이걸 통해서 끼워주는 아머인 거죠. 그리고 라이트 아머용 발 파츠도 있습니다. 이쪽은 좀 각진 디자인에 마치 군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 인상적이죠. 뭐랄까, 일단 3mm 구멍이 발바닥에 2개 뚫려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발목이 끼워지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형태에, 여기도 라이트 아머니까 당연히 풀아머가 있겠죠. 풀아머 발 파츠입니다. 이쪽은 이제 발등 파츠를 위에다 씌워서 이제 발바닥을 껴주는 이런 방식으로 결합이 되고요. 이쪽 역시 발바닥에 3mm 구멍도 있지만은 디테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좀 더 메카닉적인 그런 아머스러운 디테일이랄까? 그리고 발꿈치 쪽엔 3mm 규격의 조인트가 양옆으로 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쯤 되면 없으면 섭한 허벅지랑 팔 링 파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친구 건너잖아요. 총 2자로 들어갑니다. 서브머신건 같은 디테일이랄까, 그런 디자인이랄까. 일단 3mm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도 독특하긴 한데 아래쪽에 약간 유탄 발사기 같은 그런 파츠도 들어가요. 이게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파츠 양옆에도 3mm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구멍 자체도 3mm 구멍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 총구도 3mm입니다. 3mm 규격이기 때문에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전신이 다 들어가 있다. 예,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 라이트 아머 때 사용할 헤드고요. 이 축 처진 강아지 귀 같은 요 머리 장식이 좀 인상적이죠. 이거 역시 이렇게 빼주고 위쪽으로 해서 빼주고 귀 없는 버전의 머리띠도 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풀아머 때는 이렇게 목 주변으로 머플러 둘러줄 겁니다. 메가미 디바이스의 엠블럼이 앞쪽, 뒤쪽으로 새겨져 있는, 음각으로 파여 있는 그런 머플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풀아머 때 사용할 백팩입니다. 이쪽 역시 어마어마하게 3mm 규격의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데 약간 무장을 수납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코스튬 모드 때부터 사용될 기본 복장, 그리고 헤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헤드. 이게 제가 진짜 놀란 게 얘는 홍조가 기본 장착이에요. 이게 A 표정입니다. A 표정. 홍조부터 해서 이게 눈동자 되게 이쁘다. 와, 눈동자 봐. 와, 디자인 봐. 와, 되게 잘했다. 와. 아니, 속눈썹에 붉은색 라인이나 이런 거 더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단순 검은색이 아닌데요? 이야. 얘는 이제 기본 홍조가 기본 장착이라 가지고 이 기본 표정에도 홍조가 발그레하게 있고요. 표정 B가 진짜입니다. 자.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아무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부끄러워하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보니까 입속도 나름 또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표정 C, 이제 이 풀아머 상태에서 공격할 때 쓸 것 같죠? 여기도 이제 홍조가 연하게 옅은 색깔로 해서 A 표정이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두입니다. 구두도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구두 굽도 있고요. 발가락 가동하고요.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일러 복장, 이쪽은 이제 분해 재조립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소체에서 아예 파츠를 바꿔줘야 해요.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깔끔하게 파츠 부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파츠입니다. 통짜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내부 파츠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참고로 내부 파츠에도 디테일이 꽤 야, 일단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 딱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디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소체 모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상태에서 그냥 헤드만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짠! 이미 이런 계통의 프라모델을 만들어 봤다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기본 소체의 상태죠. 그리고 조립 과정이라든가 가동, 관절 이런 것도 사이즈만 조금 더 커졌지 앞서 리뷰했었던 푸니모후 마오랑 똑같더라고요. 소체는
그러니까 곧장 코스튬 모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할 게 좀 많은데 일단 흉부랑 등 파츠 자체를 아예 교체를 해줘야 돼서 목 쪽은 아예 일단 빼놓습니다. 팔도 빼서 일단은 분해를 좀 진행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외장 쪽을 다 빼줍니다. 아예 분해를 해줘야 해요. 이렇게 분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코스튬 모드의 파츠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립을 해주고 어깨 관절 접고 이제 위에 케이프 부분 장착하고 리본을 앞에 장착하고 자 이렇게 하면 몸통의 완성이고요. 골반도 분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분해를 해주고 골반 분해했으면 복부 외장을 이렇게 벗겨준 상태에서 이제 코스튬 모드의 내부 파츠 가지고 와서 먼저 껴놓고 복부 파츠에 스커트 껴주고요. 그리고 두 파츠를 결합합니다. 다리는 결합 전에 껴주면 좋아요. 그리고 발도 빼서 이제 구두로 교체를 하도록 하죠. 다시 상체를 끼고 목관절도 껴주고 팔도 껴주고 자 코스튬 모드의 완성입니다. 뭐 귀엽네요. 일단 팔이나 다리 쪽은 뭐 기본 소체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머리만 따로 볼 때보다 역시 이제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보는 게 굉장히 이쁘대요. 특히나 이 얼굴이 되게 귀엽게 나왔구나 이게. 와우. 표정도 한번 바꿔볼까요? 교체는 초간단. 표정 B로 교체해봤습니다. 엄청 귀엽습니다. 약간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막 약간 고백하기 직전에 이렇게 얼굴이 완전 달아오른 그런 느낌이랄까. 첫 번째 든 생각은 청춘이다. 그리고 표정 C 확실하게 이제 기압을 넣으면서 뭔가 공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힘 있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체도 세일러 스타일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가만 보면 여기도 옷 주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의 주름 같은 느낌들, 디테일들이 있고요. 리본도 리본 디테일 보세요. 와우, 되게 잘 만들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림자지니까 복근이 좀 더 자세히 보이네요. 디테일이. 조형 상당히 좋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특유의 주름이라든가 이 접혀져 있는 스커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 쓴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등 쪽에도 이렇게 케이프의 주름이나 등 쪽에 주름이나 약간 옷의 질감 같은 느낌을 많이 표현해놨죠. 간단하게 가동 보면은 일단 목관절 자체는 위에 이중 볼관절, 밑에도 축관절이나 볼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하는 걸 서포트해줍니다. 편하게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게 가능하고요. 자, 어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어깨가 뽑혀 나오고 볼 조인트에 축관절 편하게 팔 가동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허리 쪽에 관절이 있는 게 아니라 흉부에 관절이 있죠. 이제 편하게 볼관절로 돌아가는 허리 볼 수 있고요. 허리를 숙이고 드는 부분도 아주 크게 가동을 할 수 있죠. 물론 숙이고 드는 부분은 골반도 크게 움직여줍니다. 고관절은 아래쪽으로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은 요 복부 자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골반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뽑혀나가는 그런 가동도 있어요. 바깥쪽에 있던 공간이 골반으로 확 채워지죠. 근데 스커트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가동에 제약은 생깁니다. 옆으로 드는 부분도 앞으로 드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들 때는 골반이랑 같이 들어줘야 돼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 가지고 있다던가 종아리 쪽에도 회전축이 있다던가 발가락 가동, 발목 크게 펴고 굽히고 옆으로 꺾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라이트 아머로 변신! 일단 헤드 파츠 교체를 해줄 거고요. 허벅지나 팔에도 링 파츠 껴줄 거고 라이트 아머용 다리, 팔 파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백팩 파츠의 중앙 부분도 가지고 올게요. 일단 발 교체하고 종아리 쪽도 잠시 분해해줍니다. 사이에 껴줄 거니까요. 허벅지 링도 껴야 되니까 잠시 빼주고 팔도 교체를 해줄 겁니다. 요 팔 어깨 아래쪽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머리도 교체해야겠죠. 머리는 표정과 앞머리 그리고 옆에 따놓은 요 트윈 테일까지 가지고 옵니다. 머리는 뺀 그대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고요. 머리카락과 표정과 앞머리. 다리는 일단 종아리 쪽에다가 요 다리 아머 먼저 껴주고 발을 교체해줍니다. 허벅지 쪽에는 링 파츠 껴줄게요. 양쪽 다리 다 교체가 됐고요. 팔도 교체용 팔로 교체하기 전에 링 파츠 껴줍니다. 백팩도 등에다가 연결해주면 되고요. 변신 완료! 라이트 아머 모드!
역시 뭐 팔이랑 다리 쪽에 아머가 추가되면서 초록색 포인트들도 늘었다는 게 이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얼굴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 머리띠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약간 쓰담쓰담 해줘야 할 것 같은 쓰담쓰담? 그렇지 이거지. 쓰담쓰담에 부끄러워하는 얼굴. 그렇죠 이거죠. 이거였네. 굉장히 귀여운데요. 어우. 그 외에도 뭐 팔이나 백팩에 아머가 추가됐다던가 다리 쪽에 아머가 추가됐다던가 약간 무릎 보호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곧장 프라모로 가봅시다. 프라모 파츠가 진짜 꽤 많거든요 이게 지금.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다 장착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장착하는 방법은 다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대신에 이 어깨 쪽이나 허벅지 아머 같은 경우는 링 파츠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냥 링 교체하고 아까 구성 때 봤었던 외장 씌우는 거, 발이랑 정강이랑 팔이랑 이런 거.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무장도 손에 들려줘야 하고 이 머플러도 끼워줘야죠. 머플러야 뭐 간단하죠. 그냥 머리 끼우기 전에 이렇게 먼저 끼우고 머리 끼우면 됩니다. 초간단. 그리고 이 총을 끼우는 게 조금 독특한데 그냥 무장손만 딱 끼우고 총을 끼우면 뒤쪽 파츠가 손목 외장이랑 간섭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손을 안쪽으로 좀 꺾어서 간섭을 없앤 상태에서 무장을 끝까지 밀어넣고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 짠! 이러면은 이 총 뒤쪽 파츠가 손목 외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손에 고정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손목을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총을 끼우고 끝까지 밀어넣고 손목을 세워준다. 짠! 깔끔하게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터돌 건너의 풀아머 모드 완성! 역시 좀 완전체라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이제 꽉 채워졌다라는 느낌이랄까. 전반적으로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아머가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뭐랄까 실루엣의 차이? 무엇보다 되게 잘 어울리네요. 좀 자세히 보면은 이 머플러를 하는 것 덕분에 이 귀가 더 돋보인달까? 전반적으로 이 머리 주변이 되게 귀엽게 구성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쉴드를 감싸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총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 안에서 색깔이 좀 튀는 느낌도 있어서 되게 심심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검은색만 있다가 이게 하얀색으로 뒤덮이면서 약간 색반전된 느낌이 좀 인상적이네요. 무엇보다 되게 각진 디자인이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백팩 같은 경우는 무언가 프레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왼팔을 들고 총을 겨누고 있는 느낌의 그런 구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분위기 좀 있지 않나요? 이번엔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연사하고 있는 모습, 왠지 막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그 외에도 간단한 공중 액션. 그래도 이게 총을 양손으로 들었다 보니까 약간 메카닉스러운, 로봇스러운 포즈도 한번 취해봤는데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옆으로 다이브하면서 총을 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포즈도 한번 취해봤고요.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허리나 고관절이 가능한 사용하면은 가능하네요.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공중 액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옆을 사격하는 모습, 약간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뛰어오면서 여기가 창문인 경우가 많죠, 이런 포즈에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가맨 디바이스 버스터돌 건너 리뷰를 해봤습니다. 버스터돌 시리즈는 안 그래도 이게 나이트 때부터였나? 이게 리뷰를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긴 했었어요.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만족스럽네요. 이게 무엇보다 다른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가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조작하는데, 만지는데 더 집중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메가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막 오브 시리즈나 이런 거 보면 액세서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 만지는 시간만 해도 한 세월인데 이쪽은 이제 소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재밌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3mm 구멍이 너무 많아서 총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전반적인 조형이라든가 이런 약간 메카닉적인 디테일, 그런 것도 요소 이게 중간중간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